여러분, 안녕하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유행이 바뀌는 곳, 바로 K뷰티 시장이죠? 그야말로 총성없는 전쟁터나다 다름없는데요. 그런데 이 치열한 전장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아주 굳건하게 자신만의 해자를 구축한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흥미로운 비즈니스 케이스, 바로 네오팜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찰나의 트렌드에 기대지 않고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했을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화장품처럼 유행 엄청 타는 소비재 시장에서 고객들이 난 절대 다른 브랜드로 안 갈아타 하고 외치는 맹목적인 충성 고객층을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네오팜의 강력한 경쟁력을 풀어낼 마스터키가 될 겁니다. 같이 한번 파고 들어보죠. 오늘 분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네오팜이라는 기업을 짧게 만나보고요. 그들의 정교한 더마 코스메틱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핵심 과학기술인 ML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탄탄한 재무지표와 향후 전망까지, 임상에서 시작해 재무제표로 끝나는 이들의 여정을 논리적으로 쫙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임상 기반 K뷰티의 부상, 그리고 네오팜의 시작입니다. 네오팜은 2000년에 설립됐는데요. 화려한 마케팅이나 획획 바뀌는 트렌드를 쫓는 대신 진짜 오직 한 우물만 팠습니다. 바로 더마 코스메틱이죠.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일상적인 피부관리 화장품과 실제 의약품의 딱 중간에 자리 잡은 고기능성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과학을 바탕으로 자극은 쭉 빼고 피부 장벽 강화 같은 의학적인 효능을 극대화한 제품들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 화장품과 더마 코스메틱은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화장품은 유행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패키징 예쁘고 마케팅 잘하면 훅 떴다가 금방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죠. 이른바 전원 비용이 아주 낮습니다. 근데 네오팜은 철저하게 임상 데이터로 접근해요.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 같은 진짜 내 피부 질환, 내 고민을 해결해준다? 그럼 굳이 다른 브랜드로 모험을 떠나지 않습니다. 못 떠나는 거죠. 고객의 전환 비용을 극도로 높여서 철벽 같은 해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오팜의 맞춤형 타겟팅 솔루션,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네오팜, 그냥 좋은 보습크림 하나 달랑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타겟팅을 아주 촘촘하게 짰어요. 영유아나 아토피 피부를 겨냥한 아토팜, 성인들의 민감성 피부를 꽉 잡은 리얼베리어,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실제 피부과 병원에서 처방받아 쓰는 제로이드, 마지막으로 올리브영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바디케어, 더마비까지. 갓난아기부터 피부과 환자, 일반 성인까지 모든 고객층을 싹 다 엮어놨습니다. 단일 타겟에 목매지 않는 영리한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브랜드를 떠받치고 있는 압도적 경쟁력의 비밀, 바로 핵심 과학 기술인 MLE로 들어가 보시죠. 네오팜의 심장, 바로 이 MLE 기술입니다. 복잡한 전문 용어는 걷어내고 핵심만 딱 짚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 성분의 비율을 기가 막히게 최적화해서 우리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지질 구조를 완벽하게 똑같이 흉내낸 겁니다. 그냥 피부 겉면만 살짝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피부 장벽 자체를 아예 회복시켜버리죠. 임상으로 증명된 이 특허의 엔진 하나가 아토팜이라는 브랜드를 무려 19년 연속이나 1등 자리에 앉혀놓은 1등 공신입니다. 대단하죠? 이제 과학을 넘어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번째 파트, 숫자로 증명하는 네오팜의 재무 성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이 성장 흐름입니다. 한번 보세요. 성장세가 꺾이질 않아요. 매출액이 2021년 879억 원에서 2025년 1322억 원으로 아주 가파르게 뜁니다. 영업이익도 우상향 트렌드를 확실하게 그리고 있죠. 유행 한번 잘못하면 휘청이는 이 뷰티 시장에서 이렇게 기복 없이 탄탄한 성장 곡선을 유지한다는 거,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놀라운 핵심 수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21.8%, 네오팜의 2025년 예상 영업이익률입니다. 아니, 제조랑 유통을 같이 하는 소비재 기업이 이익률을 20% 넘게 뽑아낸다고요?
이건 이들의 가격 결정력 그리고 뒤에서 받쳐주는 수익 구조가 얼마나 무서운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진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마진을 남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우선 매출 원가율을 30%대 중반까지 확 낮춰버렸고요.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그 브랜드 충성도가 마법을 부립니다. 고객들이 끊임없이 재구매를 하는 거죠. 게다가 아토피나 심한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이 크림은 그냥 화장대가 아니라 구급 상자에 있어야 할 필수품이거든요. 경제가 좀 안 좋고 불황이 와도 피부 아픈 건 참을 수 없잖아요. 완벽한 구조적 방어력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을 뒤에서 받쳐주는 척추, 지분 구조도 아주 튼튼합니다. 화장품 시장 돌아가는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중견 법인이죠. 이치한불이 40% 이상의 지분을 꽉 쥐고 최대 주주로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뒷배가 있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네오팜이 마주한 미래. 과연 꽃길만 있을지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길에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K뷰티 열풍을 타고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확장성, 그리고 자사모를 키우는 D2C 전략은 분명한 기회죠. 날개를 단 격입니다. 하지만요, 돈 많은 글로벌 초대형 뷰티 기업들이나 제약사들이 더마 코스메틱? 돈 되네? 하고 우르르 이 판에 뛰어들고 있다는 건 꽤 거센 맞바람입니다. 거기다 수출 국가들의 화장품 성분 규제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고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천 개의 신제품이 쏟아지고 그 자극적인 마케팅에 소비자들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뷰티 산업. 이 안에서 결국 고객을 꽉 붙잡아두는 궁극의 방패는 철저한 임상 데이터로 입증된 진짜 피부과학 아닐까요? 한순간 반짝하는 트렌드에 베팅할 것인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본질에 투자할 것인지 어느 쪽이 더 깊고 튼튼한 해자를 만들어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